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콩지열의 안가루 겨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좀 그 뭔가 사전에 얘기가 된 얘기를 느닷없이 그렇게 푹 들어오면 어떡하지? 콩 변호사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 라이센스를 의심받고 있는 양지열입니다. 근데 콩 변호사 너무 귀엽다. 그죠? 콩 변호사? 콩벌레 같아. 그러니까 좀 뭐가 그러니까 인과관계 내지는 순서를 두고 해야지. 뭐 얘기도 안 했다 갑자기 콩벌레는 뭐야 도대체? 우리 징그럽게 생긴 거 있어요. 지금 귀엽다며. 귀여운데 이렇게 콩같이 생겨가지고 굴리는 거. 아 그건 콩벌레가 아니라 저기 그거 아니야? 쥐며느리? 쥐며느리인가? 그래요? 쥐며느리야. 그건가? 몰라요. 모르겠다. 뭐지 그러면? 뽀로로 말리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게 쥐며느리야. 그럼 콩벌레는 뭐예요? 더럽게 생긴 거 있어. 콩벌레 여기 있잖아요. 콩벌레. 콩벌레 여기 있대. 진 변호사님? 네. 네. 진 변호사는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여기 유일한 전문가인데. 아니 근데 제가 오늘 느꼈는데 이 자리가 뭔가 좀 이상한 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팔걸이의 높이도 왼쪽이랑 오른쪽이 달라. 그래서 왼쪽이 더 높고 오른쪽이 더 낮아요. 정신 창란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거지. 뭐지 이거? 이쪽 사람 뭐 어떻게 뭐 하려고 지금 장치까지 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그런 기운이 느껴져?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도 내가 왜 맨날 몸이 오른쪽으로 가 있지 했는데 보니까 여기가 더 낮아요. 이거 왜 그런지. 그래서 여기 앉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하잖아요. 약간 이 김영대 박사님도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간 건가? 여기 또 앉으시는 분 누구죠? 토실 기자님. 그 민 기자. 민 기자님. 민동기 기자. 띵구리. 띵구리. 다 계열이 고추자. 비슷한가요? 고추자. 무슨 고추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명색이 시사평론가이고 만평가이고 SBS 이름만... 라디오 진행자인데. 진짜요? 여기만 오면서 이상해져. 그 선글라스 끼신. 선글라스 내가 끼고 나왔었는데? 아니 선글라스 끼신 여성분은 그럼 누구세요? 거기는 기추자. 다른 분이구나. 고추자 기추자. 사람스러운 별명은 없네요. 고추자가 고현준 평론가님이요? 성과 별도로 이제 추자가 주된 건가요? 뭘까요? 그게 원래 이제 그 기추자라고 언론을 계속해서 비평을 쭉 SNS에 해왔던 분을 우리가 기레기 추적자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되게 그건 되게 좋은 뜻인데 기추자님을 그렇게 좋은 뜻으로 붙여놓고 나니까 현준이 씨도 뭐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넌 고추자라고 했죠. 고추자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없어. 그래서 없어. 거의 없다는 뭐예요? 거의 없다는 싸가지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는 그냥 다 없어요. 머리가 거의 없다 얘기하니까 약간 그거는 본인이 인정한 거고 대학교 때 교수님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그러더라고. 진짜요? 되게 성의 없이 지으셨다 교수님이. 그걸 또 좋다고 쓰고 있잖아. 특이하긴 엄청 특이해요. 전혀 없다 뭐 이런 걸로. 전혀 없다. 저 사실 잘 몰라요 그분. 괜찮아. 너무 재밌으세요. 괜찮아 진 변호사. 네. 여기도 그 자리에 가면 지금 김영대 평론가랑 김영대 박사랑 고추자가 아니지 민 기자가 둘이 연락 서로 비싸고 있거든. 근데 서로 일면식이 없다는 거야. 그 자리에 앉는다는 공통점밖에 없어. 나가다가 마주치면 요일이 달라. 요일이 달라. 안 맞죠? 근데 우리 경쟁 상대기도 해요. 그 거업 오빠가. 저희 경쟁 상대라고요? 그럼요. 조회수 보니까 우리는 은근슬쩍 끼워봤어요. 거기 사이에.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실 조회수 보면서 뭐 되게 죄송하긴 하지만 아니야. 만약 이게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혼하려고 한다. 맞네. 이거에 너무 그래도 많이 봐주시면 좀 연연하지 않고 사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피디님이 사회 문제 좀 있어도 된다고 그냥 시청률을 향해 달려달라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너무 이제 그 페인이 돼서 와가지고 친구들이 진짜 너무 꼴 보기 싫었다고 진짜 다시는 그런 모습 보이지 말라 그래갖고 아니야 오히려 그 열심히 일해서 지친 모습으로 맹구머리 하고 온 날 아니에요? 지친 모습이라기엔 약간 그렇게 해석을 해주자. 약간 모자라 보이는. 아니 우리가 술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못 하잖아. 오늘 근데 술 안 드셨나 봐요. 전혀 안 먹었습니다. 그저께 완전 많이 먹고요. 오늘은 또 저희 끝나고 우리 먹기로 했잖아. 한잔 하기로 했잖아요. 네, 썰풀이 이것도 가져오셨더라고요. 고집 센 청년.
아이고 광고 아닌데 왜 광고를 해? 광고하면 안 돼요? 아니 돈 안 받았어. 고집센 청년 또 올래 또 해. 이것도 사다 주셨어요. 잘 먹겠습니다. 저분이 사오셨는데요? 진짜요? 일단 인사는 받을게요. 하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계속 고지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 가족 119는 열려 있습니다. 가족 119 지메일 여기 나가고 있죠. 네, 아직은 이제 사연이 딱히 없어서 이제 진 변호사에게 상담이 온 사연들은 좀 있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소개를 해드릴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이제 계속 작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지금 창작입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인가요? 네, 창작입니다. 혹시 이거 콩 변호사님의 그 자기 만족을 위한 프로인가요? 창작욕을 불태우기 위한 프로인가요? 저는 제 책은 제가 알아서 쓰고 있습니다. 14권째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둬야 되나는 아니야, 진 변호사. 우리 본 방송이 10만을 넘어가면 틀림없이 우리도 또 얻어서 끼워서 돼지 껍데기에 콩가루처럼 묻어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진 변호사님도 저 별명 빨리 생겨야 되는데 그죠? 짐승기. 짐승기? 마음에 드세요? 뭔가 좀 더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어. 짐승기 너무 착해. 짐승기가 착해? 짐승 새끼는 아니잖아. 짐승기잖아. 뭔가 너무 착해. 짐승 새끼. 너무 더. 친구들도 짐승이라고는 부르는데 짐승 새끼라고 부르는 친구는 한 명도 없거든요. 새끼, 짐승 새끼. 짐승 새끼. 괜찮다. 아마 우리 대가족 분들께서 댓글로 우리 진승기 변호사 멋진 별명을. 근데 보니까 댓글에 제 얘기는 거의 없더라고요. 약간 서운해. 약간 소외되는 그런 사실은 제가 그게 아직 만만해 보이지 않았어. 아직 좀 세 보이거든. 변호사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은 뭔데? 이분 콩 변호사를 공부할래. 나 댓글에 지난번에 발언 방송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대한뉴스 본방송에 댓글을 누가 달아주셨어. 오늘 MBC에서 봤는데 양 변호사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너무 지적이시던데요. TBS에서 다른 사람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만 오면 그래요. 되게 그 공중파 나가시는 거 보면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가면 쓴 거 같죠. 뭔가 억눌려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억눌리고 여기서는 짓밟히고. 네. 빨리 하자 우리. 그래서 오늘도 가상의 사연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연기 아닙니다. 연기 안 하기로 했어요. 연기할 뻔했어. 자연스럽게 자꾸 대본만 좀 연기를 해요. 네. 안녕하세요. 짐승 변호사님. 저는 결혼 10년 차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커리어도 단절됐고 억울하지만 남편에게 모든 걸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남편은 뭐 딱히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없는 굉장히 평범한 인간입니다. 왜 날 쳐다봐? 그런데 술만 먹으면 특별한 능력이 나와요. 오호. 개로 변해요. 같이 어울려 다니는 것들도 하나같이 이상해요. 이름부터 띵구리, 고추자, 거의 없다, 김영구. 사람들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에 나가봤어요. 주차장에. 그랬더니 조수석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뭐 대리기사 부를 정신이 있었나 봐요. 근데 마음 같아선 그냥 거기 두고 오고 싶었는데 미운 정도 정이라고 집에서 재울 생각이 흔들어서 깨웠어요. 근데 이 인간이 부시시하게 눈을 뜨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아저씨는 또 누구야? 마담 어디 갔어? 야 누구냐 너는? 정말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펌하시면 이렇게 될까요? 정말 뺨을 부르는 멘트였어요 방금. 정말 초인적인 인내력으로 하루를 넘겼는데 그날 저녁은 일말의 양심은 남았는지 일찍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각설합시고 어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나 양지열은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안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술을 마시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명의를 송섬이 앞으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술이 몹시 고픈 날 양지열 날인. 진심인지 장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혹은 그냥 죽여야 하는 건지 뭔가 시장까지 제대로 찍긴 했거든요. 근데 짐승 변호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진짜 이 각서대로 만약에 이 사람이 한 번만 더 이렇게 술을 퍼먹고 온다. 그럼 진짜 아파트가 제 거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계약서 같은 거 받아야 되는 건지. 헐리우드 영화배우들 보니까 혼전 계약서 이런 걸로 약간 재산 분배 약속도 하고 하던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모만큼은 좀 배우 못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콩가루도 꽤 잘 보고 있거든요. 고마워요. 여기 대본이 이상해요. 근데 마지막 얘기를 왜 넣는 거예요, 대체? 있나 안 있나 보려고.
끝까지 읽네. 야, 겨들쌤 역시 두꺼워. 좋은 건 다 읽어야죠. 자, 오늘 이제 창작의 주된 취지는 진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건 실제 이런 각서 많이 쓰거든요. 그 왜 그 막 날림 각서처럼 뭐 각서 써서 A4 용지에다 쓰는 거요? 그리고 그냥 엄지 찍찍 찍고 그런 정도로 쓰기도 하고 실제로 막 공증을 받아서 가면서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결혼 상황에서의 여러 가지 각서 내지는 실제 아까 물어본 것처럼 혼전 계약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례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 거지. 그리고 중간에 그 사연은 저는 아니고요. 싫어합니다. 비동량이에요? 아니면은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옛날에 일했던 회사의 선배가 그런 일을 해가지고. 중앙일보? 중앙일보 말고. 어디야? 모 법무법인에서. 네. 몇 개 이제 쓱 지나가는데. 그래요? 많이 옮겨 다니셨구나. 많이는 아니고. 많이는 아닙니다. 몇 개 안 돼요. 근데 법무법인이면 어쨌든 법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변호사라고 술 안 선배면 선배면 변호사겠죠. 그렇죠. 그 혹시 각서 써보신 거 없으세요? 나는 각서는 안 써봤어. 나는 절대 안 쓰지. 왜요? 응? 왜? 법적 일단 효력이 있을까? 쓸 일을 안 만들어. 나 성실하거든. 그래요? 진 변호사 왜 써봤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러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사실 집사람 본다 이거. 네, 저는 각서 많이 써봤었어요. 많이 써요, 심지어? 네, 많이 썼습니다. 뭐 썼어요? 일단 제 와이프가 제가 이제 술 마시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술 마시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술에 취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술은 이제 취하라고 마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사람 집에 잘 아니요. 저 내일 아침에 아이랑 놀러 가야 돼서.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술을 어느 정도껏 마셔야지 이제 술에 취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각서 중에 뭐 한 번만 더 눈이 풀리면 뭐 술을 끊는다. 근데 그러면 이제 눈을 막 이게 뭐야? 들어갈 때 딱 먹고 들어가서 이제 눈을 막 똑바로 하는데 눈이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찍어놔요. 제가 이제 술 취해서 들어오면 동영상을 찍어놔요. 진짜? 네. 보면 이거 지금 집사람 제수 씨가 봐도 괜찮은 거야 이 내용? 아니 뭐 없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다음날 확인해 봐 이런 취지에서 찍어주는데 거의 대부분 눈이 많이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 마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각서 소용 없는 거네요? 일단 각서의 내용도 뭐 내용인데 제가 쓴 각서 이제 앞으로 한 번만 눈이 더 풀리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그런 각서가 무슨 법적인 의미가 있기가 사실 힘들죠. 네. 의미가 있으면 지가 써줬겠어. 변호사인데. 네. 이거 법꾸라지 아니에요 이거? 아니 일단 네. 제가 오늘 이제 오늘 방송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솔직한 말로 이제 각서는 시원하게 쓰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네. 주로 남자들이 쓰잖아. 솔직히 하죠. 네. 남자분들은 이제 또 남자분들은 시원하게 쓰시고 여성분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각서를 받아야 될지 이런 걸 좀 법적 효력이 있는 각서를 쓰려면 그러면 그렇죠. 집에 아내분은 보지 못하게 하세요.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공증 얘기하셨잖아요. 그 왜 변호사한테 가서 일정 금액을 내고 공증을 하면 그게 효능이 있는 거예요? 뭐 일단은 공증 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공증은 이제 뭐 사서증서 인증이라는 게 있고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해서 뭐 두 종류가 있는데 약소금 공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이거는 뭐냐면 그거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으면 이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공증이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뭐 술에 취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공증을 받는데 이게 뭐냐면 사서증서 인증이라고 이건 뭐 특별한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날 뭐 이런 서류가 작성이 됐다. 뭐 이런 걸 이제 그냥 공증해 주는 그런 의미밖에 없어서 실제로 이걸 없는 거네요. 돈만 쓰는 거죠.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진짜 공증을 하면 막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쓴 내용대로 다 이행을 해주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굳이 돈 10만 원 써가면서 공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어떤 거냐면 내용 증명도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우체국 내용 증명도 우리 뭐
TV 코미디 프로에서도 너 내용 증명 보낸다 이러면 내용 증명이 뭐 법원에 무슨 큰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둘 다 그냥 그런 내용의 문서가 작성됐다는 그 사실을 보증하는 거야.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 뭐 내용 증명을 3번 받았는데 큰일 상대방이 났다고. 답변을 안 하면은 뭐 이거는 인정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법률적인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헐.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용 증명은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면 왜 보내냐면 내가 나중에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겨들송한테 2번 3번 돈 달라 그랬는데 안 줬다. 그 얘기를 이제 법원에 해야 되잖아. 근데 법원에 네가 돈 달라고 2번 3번 했다는 걸 법원에 알리려면 증거가 남아야 되잖아. 네. 내용 증명을 보내면 그 내가 이런 내용으로 겨들송에게 우편을 보냈다라는 증거는 남아. 그렇죠. 네. 그 문서에 쓰여진 내용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양지열이라는 놈이 정말 막 그 겨들송한테 어떻게든 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구나라고 법원에 낼 수 있는 서류는 증거 서류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자기 편하자고 그냥 쓴 거네. 그렇지. 근데 어떤 효과가 있냐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 증명을 대신 써주면 이렇게 다 영업비밀 다 틀어놓네. 여기서 이렇게 안 돼. 뭔데? 알려줘. 뭔데? 일단 이제 내용 증명에 이제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 건 이제 뭐 기한을 정한 어떤 통보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은근슬쩍 다른 얘기로 가는 것 같은데. 아닌데 뭐야? 뭐냐면 내가 바본 줄 알아? 내용 증명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제 보내면 받는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변호사를 선임했네.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에도 써요. 우리 실제로는 20만 원 받고 내용 증명만 선임했는데 내가 지금 당신을 향한 어떤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지금 선임을 했는데 지금 뭐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당신 재미없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무법인 이름으로 보내는 거예요. 저에게 어려운 말을 써서 그렇죠. 민형사상 제반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알려드립니다 하고 도장 꽝 찍어가지고 그 내용 지금 변호사 지금 그렇죠. 딱 찍어서 공식 문서 포맷에 넣어서 보내니까 받아본 사람 입장에서는 쫄리지. 네. 정작 내용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건데. 그리고 가만 안 둘다는 거에 법적 효과도 없어요. 네. 왜 그럼 사기 아니에요? 사기는 아니죠.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데 그게 왜 사기야? 내가 양 2명의 변호사를 화나게 했어. 그렇구나. 아니 근데 실제로 저 그 장원 선배라고 있어요. 근데 그 분이 어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야. 학자금 대출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갚길래 계속 학자금 대출금을? 네, 뭘 자기가 학자금을 지가 받아가지고 그 돈을 빌려준 거야? 아니, 장원 선배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대요. 근데 그걸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장원 선배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얼마를 주고 공증을 한 거예요. 나 누구는 뭐 한 달에 얼마씩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 썼는데 또 안 갚더래요. 그거는 근데 그거는 공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요? 공증을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하셨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약속만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사서증서 인정이라서 그건 안 됩니다. 그럼 어쨌든 장원 선배 사기 당한 거잖아요. 그럼 사기는 아니지. 그거는 그 공중사무실에서 좀 성실하게 좀 성의 있게 해줬으면 되는데. 이제 각서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얘기도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이제 보니까 집안에 문제 있는 뭐 이런 거 말고 뭐 형사라든지 민사도 궁금증이 이제 진짜 일반적인 것들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서 나중에 이런 뭐 이런 것도 같이 이런 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사기는 뭐냐면요. 만약에 그 뭐 대출을 받을 당시에 자기가 갚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갚을 능력도 없고. 근데 내가 나중에 돈 갚을 테니까 학자금 대출 좀 받아줘. 그리고 그걸 막 도박으로 썼다. 이러면 이제 사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학비로 이렇게 다 내고 갚으려고 했는데 못 갚았다. 이거는 사실은 그 빌린 사람이 그 빌릴 당시에 내가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있었는지를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성립되기 어려워요. 네.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진지한 얘기야. 그냥 사기는요 성립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아니 열받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화나는 경우가 이 진짜 나쁜 놈인데 막 진짜 막 8억 10억을 빌려갔는데 돈 안 갚아. 근데 사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이제 남의 명의로 이제 앞으로 남은 경제 활동 삶을 남의 명의로 경제 활동하는 거예요. 아니 PD님이 당했나 봐요. 엄청. 어떡해. 열받아서 왜 갑자기 우리나라 사기꾼 천지래. 많이 당하셨나 보다. 저는 사실 뭐
많죠. 제가 고소도 해보고 방어도 해보고 했는데 당한 적도 있어. 우린 제가 사기를 당했냐고요? 진 변호사 오기 전에 자, 없는 것 다시 같아요. 물어볼게요. 사기를 쳐본 적 있어요? 진 변호사 우리 왜 그거 가요를 만들 때 네. 우리 다 당했잖아. 왜 같이 저는 사실 가요의 그 창립 멤버가 아니라서 그렇지. 말만 들었어요. 말만 들었지. 우리 변호사 3명이 당해가지고 변호사 3명을 가지고 논 사기꾼이 있어요? 대박이다. 많아요. 변호사들 많이 당해. 저 막 그 뭐 단체 집단 사기 이런 거 뭐 이제 상담 의뢰 오고 하면은 피해자 중에 막 판사, 검사, 변호사 막 있어요. 진짜로. 진짜 간 크다. 있습니다. 간 큰 게 아니라 자꾸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그 집단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꼭 노려. 그런 사람들을 집어넣어. 맞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명단 하나 들어가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거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특히 공들여 사기를 쳐. 어떡해. 그래서 꼭 대학 교수, 변호사 이런 사람, 의사 이런 사람 한두 명씩 꼭 들어가 있어. 맞아요. 피디님 화난 거 봐. 피디님도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쟤는 뭐 사기 한번 당해보면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쓰레기인 걸 알게 되지. 많이 당해봤구나. 진짜. 하여튼 각서로 돌아갑시다. 각서로. 일단 각서는 사실은 이제 효력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뭐 어떻게 내가 뭐 당신에게 뭐 이제 뭐 뭘 주겠다, 집을 재산을 주겠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그 각서를 바탕으로 뭐 협의 이혼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근시일 내에 그 각서를 바탕으로 한 어떤 이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각서가 효력이 있습니다. 네. 약간 결과론적인 거네. 그건 그러면? 그게 각서의 효력이라고 봐야 돼? 아니면 각서대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걸 뭐 추인했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야? 그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협의 이혼 한 달 전에 썼던 각서의 효력을 이제 부인한 판례가 있어요. 그 부인한 판례의 내용은 뭐냐면요. 각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고 당신에게 뭐 전 재산을 다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법원 판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 전에 쓴 것도 괜찮은데 이 재산을 포기하는 내용이 네 재산이 정확히 얼마고 그게 뭐 그 중에 어느 걸 어떻게 포기하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각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어쨌든 이 판례를 보면 이제 이혼에 임박해서 작성한 각서가 만약에 어떤 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신의 처분 의사가 제대로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 의사를 어떻게 써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무슨 아파트. 아니 일단 결혼부터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하시지 말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휴지 조각 같은 각서를 쓰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냥 술버릇 내지는 뭐 맨날 주말마다 낚시 골프하러 다닌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런 건 안 하겠다. 내지는 가끔가다 조금 이제 속된 말로 바람피다 걸려서 각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런 경우까지도 포함을 해서. 근데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쓰는 각서냐 아니면 진짜 다 정리되고 협의이혼이란 건 글자 그대로 두 사람이 내용을 다 정하는 거잖아. 그 협의이혼 과정 중에 작성한 각서에 따라서 협의이혼 과정 중에 쓴 각서라고 볼 수 있으면 일종의 계약서처럼 되는 거야. 내가 이거를 지키겠다. 그래서 효력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쓴 각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어떤 청구 권리. 이거는 뭐냐면 이혼을 전제로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구체화되고 뭐 이혼 소송을 걸거나 뭐 양 당사자가 협의 이혼 단계로 어떤 나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권리가 뿅 하고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각서를 쓸 때 와이프가 저를 어쨌든 너 이렇게 쓰고 전 재산을 나한테 다 줘. 오케이 하고 살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발생하지 않은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서를 썼는데 이거대로 이제 협의이혼에 간다. 그러면 사실은 뭐 효력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일단 각서를 썼어요. 좀 살다가 나중에 소송을 걸었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각서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 이게 협의이혼으로 갈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소송이 딱 걸렸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썼던 각서에 대해서 나는
이거 인정 못해. 왜냐하면 소송에서 다 다투어지는 거니까 그냥 뭐 어느 참고의 효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각서를 효력 있게 쓰는 거는 제 생각에는 뭐 앞으로 삶을 그러니까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효력 있는 각서가 나오기가 어렵고 뭐 예를 들면 위자료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바람을 펴서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위자료로 5천만 원을 뭐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그런 각서라면 나중에 이혼할 당시에 위자료로서의 효력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 각서 안에다가 이혼한다면이라고 적으면 되네요? 이혼한다면은 아니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행위에 대해서 이 당시에 이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뭐 5천만 원을 책정하고 그거를 뭐 향후 지급하기로 한다 뭐 이렇게 그렇게 쓰면은 효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이게 들으신 분들 참 헷갈릴 것 같아요. 뭐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어야 포기할 수 있는데 없으니까 포기를 못한다. 이 논리가 사실 우리 법원만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대한민국 법원에 거의 내가 알기로는 고유한 논리예요. 뭐가 있어야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없다. 그러니 없는 걸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거거든. 이게 어디도 모르겠어. 얘를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알 것 같은데 상속도 마찬가지잖아. 상속도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그 뭐지? 그래서 효력이 있는 각서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 좀 전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또 말 돌릴 것 같은데? 아니야 바람 피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이 민법에는 이제 부정행위인데 부정행위가 상대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인 거거든. 네.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그냥 차로 사람 친 거랑 똑같은 거야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미 그건 발생을 한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5천만 원을 배상해 주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미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렇지. 정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혼인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쓰는 각서는 그 적혀 있는 내용이 효력이 없습니다. 난 변호사들이랑 못 살겠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다 질 것 같아. 그냥 용서해 주는 대신 현찰로 1억을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아마 다음 이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얘기를 여태까지 안 했잖아요. 이제 재산 분할 오늘도 이제 재산 분할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 다음 회부터 이제 재산 분할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각서대로 이렇게 내가 앞으로 뭐 하면은 아니면 이번 잘못으로 인해서 내 명의의 아파트를 부인에게 넘기겠다. 넘겼어요 실제로 넘기면 되게 막 이거는 이제 내 거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명의를 넘겨받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명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혼인 관계, 그러니까 혼인 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인 게 중요하지. 명의를 뭐 겨들송이 넘겨받았다고 해서 이게 내 거다. 이건 아니에요. 만약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아니 그럼 명의가 내 건데도 내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혼인 생활이 유지되는 과정에서는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고 취급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바지 사장이라지. 그럼 공동 명의는 왜 하는 거예요? 공동 명의는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쓸데 없는. 그러면 만약에 그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내 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지금 남편 명의로 다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는 제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겨들송 거인 거예요. 그냥 분할이 안 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이 재산 분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만약에 뭐 재산 일부를 넘겨줬어요. 이건 세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겨들송 거니까. 아니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변호사 출신 남편들이 왜 변호사 출신 남편은 뭐야? 이것도 무슨 변호사 출신 남편? 변호사였었던 남편들 있잖아요. 아내를 기분 좋게 해주려고 막 집 명의 공동 명의로 바꿔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다 쓸데기 없는 거 알면서 그냥 해준 거네. 이혼 전문이 아닌 분들은 또 뭐야? 갑자기 문득 생각난 게 제가 그 동상이몽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일 때 왜? 그 김혜경 여사님이랑 같이 막 꽁냥꽁냥 하면서 그거 해주시거든요. 그 선물로 이제 공동명의로 바꿔주고 그럼 김혜경 여사님 엄청 좋아하시고 막 그거 보면서 여자 패널들이 다 멋있어 막 이랬는데 이 변호사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이게 말장난이라는 사실을. 말장난은 아니고 기분은 좋잖아. 그러니까 독인 객인인 건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편애한 것도 있어. 그러면 나중에 왜냐면 의외로
해놓고서 뭘 썩을 것들이 아주 저것들은 왜 지들이 아니 그리고 이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공동명의에 속지 마세요. 진짜로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만약에 명의를 재산 얘기 이렇게 많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제가 이 얘기만 명의를 다 넘겼어요. 재산 이거 하나야. 근데 만약에 소송 중간에 이걸 팔아치우고 뭐 이렇게 세금 양도소득세 이런 거 다 내고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고 일단은 명의자니까 내가 이거 10억인데 나한테 5억 줘. 이런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제 명의였다가 넘긴 걸. 그럼 이거를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네. 겨들송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는 이 채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 대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 뭐죠? 뭐냐면 같이 사는 기간 그 동안 남편 몰래 집을 팔고 도망치는 거야. 야, 진짜 이거는 이제 돼. 이거는 돼.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뭐 여러분 집을 팔고 없죠. 도망치세요. 내 건데. 아니 이게 여러분 팔고 도망치면 된대요. 굳이 따지면 횡령이 될 수는 있어. 굳이 따지면 이게 또 횡령이 된다고요? 굳이 따지면. 그럼 어떻게? 근데 입증이 안 돼. 사실. 그러면은 저기죠. 부부는 이제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안 돼. 처벌도 안 되고. 아 그래요? 여러분 부부일 때 팔고 도망치세요. 그 방법밖에 없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사기쳐도 처벌 안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서도 이렇게 되면 이제 남자도 각서를 써서 넘겼는데 와이프가 갖고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각서를 이제 함부로 못 써주겠죠. 결론이 좀 이상한가? 각서를 남발하지 말자라는 결국에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자기 쪽으로 가져갈 수가 있고 안 보신 분들은 당하는 거지 뭐. 네. 그래요. 이거 꼭 보시고 여러분 헤어지기 전에 아파트를 팔고 가라. 결론은 그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러면 찾기가 정말 어렵거든. 뭘 찾기 힘들어요? 그거를 현금화 시켜버리면 그걸 나중에 추적하기가 정말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가려고 좀 나중에 하시고. 왜 뭔데 왜 이렇게 막 숨기는 게 많아? 이거 유료 상담용이야 이 정도는. 아 그래요? 이거 왜냐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유료 상담이 있대요. 여러분 연락을 한번 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연락해 보세요.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 같아. 사무실에서 하는 상담인데 다 풀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정말 뭔가 이거 다 알고 안 가면 나중에 독박 제대로 쓸 것 같은데. 좋은 남자 만나면 돼. 그래요? 아유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되죠.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것 같아. 아니 일단 결혼하기 전에 우리랑 상담을 해. 괜찮은 것인가. 뭔가는 무조건 현금으로만. 잘못했어? 그러면 현금으로 2천 가져와. 그럼 용서해줄게. 근데 그리고 궁금한 게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야. 내 남편 명의로 된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팔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않지. 아니 매수인이 근데 너 뭔데? 뭐라 그럴까? 안 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뭐 부부의 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요즘에 그렇게 그런 바보 같은 매수인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왜냐 확인을 다 하죠. 옛날에는 있었어. 실제 소유자가 진짜로 팔의사를 갖고 와이프를 보낸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맞아. 잘못 중개했다가는 자기들 라이센스 날라가고 그 뭐 아무튼 뭐 손해배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없다. 거의 불가능하고.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냥 집에 있는 금반지 뭐 금두꺼비 이런 건 갖다 팔아도 되지. 제가 이제 그림 이런 거. 그렇지. 이거 절도 교사 아니야? 그림, 근데 처벌은 안 돼. 처벌 안 되잖아. 자동차 안 되죠. 그 소유주가 저는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했던 사건 중에 피부과 원장인데 피부과 원장이라고까지 특정하지 마. 그럼 뭐 병원장 해요. 병원장. 아무튼 잘 생각하고 얘기해. 와이프가 이혼을 앞두고 물론 그 사람 얘긴데 금고 있던 5억을 금고 5천 아니고 500도 아니고 5억을 잠깐만 이러면 또 세무조사 5억을 먹튀한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 뭐 돈을 모아놨겠죠. 그거를 그냥 들고 홀라당. 근데 어떻게 뭐 절도를 고소할 수도 없고 왜요? 이거를 가족이라서 그것도 그렇고 이게 거기에 현금이 5억 있다는 사실과 이거를 가져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하긴 집에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억울해.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분의 말씀은 또 벌면 되지.
어마어마한 분인가 보네. 네, 아니, 귀한 분이구나. 의사들이 돈을 좀 많이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장난 아니다. 와, 근데 전 여기서 도둑질을 배워가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결론은 의사랑 결혼. 변호사 많이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변호사들은 많이 어렵고. 같은 사자인데. 아니야. 이게 변호사들은 변호사는 죽을 싸. 그건 아닌데 죽을 싸. 쓸데없이 변호사들의 그 양심적인 걸 너무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기치기가 힘들어.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 아니 다 그런 그렇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 둘은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우리는 진짜? 소송하려고 상담을 하다가도 안 될 것 같잖아. 정말 칼같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라고 말려. 진짜로. 그래요? 그거 하나 명백. 우리는 그거 하나로 소신껏 살아온 사람들이야. 자세가 아주 건방지지. 아니 이게 이쪽에 이렇게 되니까 아니 좀 식만증 있단 말이야. 분명히 아까까지만 해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공부하시다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는 안 그래. 아니 저는 진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맞아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요. 양심적이어서. 막 이제 요즘 막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변호사들이. 그러면 사실 이제 되게 뭐 특정 어떤 곳은 막 광고를 엄청 때리고 사건이 왔는데 그건 뭐 그냥 뭐 되게 연차 어린 변호사들한테 그냥 막 내팽개치고 그리고 뭐 사건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광고료에 너무 돈을 많이 쏟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불성실하게 처리하는 곳들도 있어요. 근데 양변이나 저는 그렇게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변호사의 플랫폼 광고하는 것도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 분명히 긍정적인 면도 있긴 한데 이게 업계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진 변호사가 얘기한 게 뭐냐면 요즘 광고가 허용되다 보니까 변호사의 그 어떤 업무조차도 무슨 공장 상품처럼 맞아요. 대량 광고를 해서 대량 수주를 해서 예를 들어서 1억 쓰고 1억 한 2천 남긴다 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 끌어모으고 일 자체는 어차피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대충 진 변호사 말한 것처럼 좀 급여를 적게 줄 수 있는 뭐 연차 낮은 변호사들에게 막 수십 건씩 그냥 맡기는 거지. 막 찍어내듯이 그냥. 그러면 솔직히 좀 그렇죠. 변호사 업무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실망하고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 자기 PR 오지. 잘했어.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나한테 먼저 상담 왔다가 글로 가더라고. 아니 왜냐면 그런 데들이 또 막 무슨 박리담회로 막 이렇게 싸게 후려치는 아니 경우도 그렇지도 있거든.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돈을 엄청 많이 받는 곳들도 많이 있고. 어디예요 대충? 그걸 얘기하면 안 되지. 김현장? 김현장은 또 달라. 거기는 급이 다르고. 제가 안 돼요. 거기밖에 그런 없어. 대형 로펌은 그런 이제 개인 사건들을 잘 안 하고요. 기업 자문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그런 김현장 스케일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냥 만날 일이 잘 없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 변호사들이 김현장이나 뭐 가끔씩 있긴 한데 잘 많이 인사 잘 안 했지. 소액으로. 이혼 이런 것도 잘 안 해요. 못 봤죠. 부럽지 저렇게 근데 진짜. 근데 되게 아련했어. 아까 그 영상에 나오는 그 표정 있잖아. 되게 아련하게 부러워하는 그 표정. 습기가 많이 차 있는 그 오프닝 영상을 보고 나서 저걸 보니까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이런 대형 펌 변호사들 별로 부럽지 않은 게 저도 이제 연수원 동기들이 많이 갔잖아요. 동기들이 김현장 많이 갔어요? 김현장도 많이 가고 뭐 태평양, 화우, 뭐 광장, 세종 뭐 이런 데 많이 갔는데 삶이 너무 빡빡해. 막 새벽 2시까지 일하고 그 다음 날 아침 6시에 출근하고 주말에 무조건 나가서 일하고 새벽 2시까지 술 먹고 아침 6시 출근하는 거 저 아니에요. 저는 12시까지 먹고 신데렐라네. 9시, 10시 출근하죠. 네.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은 많이 벌어요. 진짜 이제 초임 변호사들이 뭐 연봉 저 때만 하더라도 뭐 월 1,000 이상씩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후로. 그냥 초봉이 이제 막 들어간 갓 근데 그 정도를 시켜요. 네. 저기는 뭐 분위기가 12시에 나가면 겨들송이 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가? 뭐 이런 맞아요. 네, 그렇죠.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놀라시는데 예전에 막 이제 변호사가 진짜 숫자가 없었던 시절. 그때는 뭐 사법 시험 뭐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뽑고 그때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막 차용증 이런 거 하나 써주고 500만 원씩 받고 그랬더라고요. 진짜. 네.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니까 지금은 인터넷 딱 치면은 차용증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기들만의 거였구나.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정말 놀라운 건
90년대 초반에도 변호사 초봉이 500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낮아요. 변호사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안 되는 사건들도 막 선임하려고 하고 막 만들기도 하고 맞아. 진짜 보면 이런 사건을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렇게 서면 보낸 거 보면 같은 변호사로서 좀 딱하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진짜. 왜냐하면 의뢰인한테 보여주기를 해야 되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를 정말 말만 그럴듯하게 써서 내보는 경우. 소설 써서 보내고 그래요? 그렇지. 사실 그런 거지. 또 이제 각서 관련해서 아까 그 사연에서 진 변호사 왜 해외는 프리넘 미국 같은 경우 프리넘이 있는데 우리는 프리넘 없냐? 프리넘이 뭐예요? 아까 그 혼전 계약 그 각서. 포리넘? 프리넘. 프리넘? 뭐야 그게? 뭔지 나도, 알아요? 나도 모르는 건데. 전 폴린 러브는 알아요.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왜 결혼하면서 우리 이혼하면 이혼할 때 얼마 주기로 한다. 그거를 프리넘이라고 하거든. 풀인업? 프리넘. 프리넘? 프리넘? 넙이 아니지. 뭐,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해. 그게 뭐야? 그게 아니, 저 유식한 척 하고 싶나 봐요. 아니야 그게 미드에는 많이 나와. 미드에는 되게 내가 넷플릭스 주로 미드를 보거든. 한국 드라마 잘 안 보거든. 뭐야? 나는 한국 드라마 보는데 좋겠다. 미국 드라마 많이 봐서. 미드왕 자막으로 본다고 자막으로. 미드왕 콩지알. 어벤져스 좋아요. 어벤져스 너무 좋죠. 아니 그래서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진짜로. 왜 우리도 그게 많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아까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재산 분할을 한다 그랬지만 우리보다 이혼할 때 위자료라든가 재산 분할이 더 가혹하거든. 세죠 되게.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혼 2번 했다가 거지되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 맞아요. 이번에 막 조니 деп이랑. 그렇지 엠버워드.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결혼할 때는 자 이혼할 때 얼마 줄게라고 미리 약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연봉이 센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연봉 그게 옛날에 내가 되게 좋아했던 그 시트콤 뭐였지? 새 친구. 프렌즈? 순풍산부인과. 몇 년생이야? 쉘든 나오는 거 빅뱅 이론. 빅뱅 이론? 빅뱅 이론에서도 역시 미드였네. 역시. 그걸 미드라고 해야 되냐? 하여튼 거기 보면 이제 그 여자가 제약회사 다니면서 연봉이 더 세니까 여자 부모가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여자 부모가 너 결혼하려면 저 남자랑 프리넘 쓰고 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남자가 되게 대학 교수인데 명색이 이혼당할 때 얼마만 받아간다라는 걸 써야 되니까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되느냐 이런 걸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 프리넘이구나. 나 아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전 정말 생전 태어나서 30년 동안 살면서 처음 본 단어거든요. 나는 45년. 완전 처음 들었어. 이봐 이거 변호사나 나나 똑같아. 신기하다. 전 그건 줄 알았어요. 프리인업인 줄 알고 뭐 자유롭게 올라가는 거야. 얼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봤는데. 너 호주에서 저기 영어 방송도 했다며. 거기서는 정해진 대본에 입각해서 달라지지 않아. 거기 날씨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금방 왔잖아요. 호주 방송에서 영어로 날씨 기상캐스터 했어. 진짜로? 왜 이래 근데? 프리넘 오늘 새로운 단어 배워갑니다 여러분. 네. 김 박사님이 없는데 영어 배워가네요. 근데 제가 의뢰인 중에 한 분이 오셨을 때 이제 외국에서 이제 혼인을 하시고 우리나라도 뭐 신고를 하셨던가 뭐 그런데 이제 둘 중에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저를 통해서 하셨는데 미국에서도 또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미국에서 해서 많이 털리셨을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미국에서 우리는 하면 취하했어요. 우리 두 배? 쪽은. 두 배는 아니죠. 우리 쪽은 취하를 하고 저는 사실 완전 꿀 사건이었죠. 소장 딱 내고 착수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소위 말하는 꿀 빨았다. 아주 가끔. 성공 보수는 뭐 쿨하게 안 받겠습니다라고 하고 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준비로서 이거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얘기야? 프리넘이요? 우리나라에서. 아직 아니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 프리넘에서 빨리 나오세요. 우리나라는 설명이 아니라 아까 이미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이걸 인정 안 해줘요.
이게 뭔데요? 혼전 계약서예요? 결혼 전에 그러니까 이혼할 때 10억만 주고 끝낸다.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인정을 안 해요? 해주는 거야. 재산에 대한 부부간 계약은 있는데 그거랑은 또 뭐가 다르지? 재산에 관한 부부간 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게 놀랍게도 부부 별산제가 원칙이다 보니까 그때 그 계약을 하면서 혼인할 때 여기는 내 거고 당신 앞으로 어떻게 할 거고 돈을 어떻게 쓸 거고 이걸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대부분 모르시는데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부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봅니다. 진짜. 그래서 그것도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기 써놓은 것처럼 재벌한테 시집가면 이혼할 때 한몫 작겠네. 저거는 이제 약간 틀린 얘기. 틀린 얘기. 이제는 틀린 얘기. 실제로 막 제가 하면은 뭐 20년, 30년 살면 재산 분할 뭐 5대5, 6대4 이렇게 되는데 저는 재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재벌은 안 돼. 네. 막 진짜 99대1 막 이런 식으로. 근데 99대1인데도 많잖아요. 그래도 많긴 하죠. 그렇긴 한데. 지난번에 저 누구냐 그 삼성 셋째 맞아요. 남편이 정말 얼마 못 받아가지고 130억인가 받았잖아요. 평생 먹고 살겠네. 이제 왜 재벌은 예외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뭐 법원의 판단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재산들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금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대부분의 주식 가치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아직 안 끝났잖아. SK하고 SK 최 회장하고 노세훈 관장하고 아직 안 끝났잖아.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 사건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어모으고 있는 게 기존에는 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거 시집 와서 우리 집에 재산 늘리는데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돼버렸거든. 근데 노세훈 관장은 우리 아버지 덕분에 재벌된 거잖아. 이 주장을 하는 거거든. 세다. 맞지, 맞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 과연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줄 거냐는 거지.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주면 법적으로 정경유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맞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사건이야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부풀리기가 엄청 되네요. 뭘 부풀리기? 전 그냥 남의 집 결혼 이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정치적인 느낌이 확 나네요.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이야. 정치적인 대한민국 그 가정법원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러면 이제 막 재벌들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역시 우리 근데 뭐 남의 얘기가 제일 재밌어.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어떤 금액적으로만 나오겠죠. 그렇지. 그냥 그걸 보고 이제 추론하는 거겠죠.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예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예상한테 어떻게 해 그거를.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 혼전에 그런 걸 미리 약정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아까 진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재산을 분할을 하려면 이혼을 해야 그때 이혼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나눠 갖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재산 분할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무슨 뭐 이혼을 하겠대 얼마를 주겠냐로 약속하는 걸 인정을 거의 못 받는다는 거지. 대신에 굳이 따지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각서의 부수적인 효과는 왜 의외로 남편의 재산 내역을 잘 모르는 아내들도 많습니다. 있죠. 많이 있고 또 남편이 나중에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런 각서를 썼을까라고 법원에 약간 참고 자료를 한 거 있잖아. 그런 정도의 심증을 주는 정도. 뭐냐면요. 위자료를 따질 때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남자가 이걸 잘못해서 이 여자가 이걸 잘못해서 이런 각서들을 써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그런 것에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보관은 잘 해두시는 게 그러니까 휴지 조각일지언정 가지고는 있어라. 휴지 아니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오죽하면 남자가 오죽하면 이 아내가 이런 각서를 받았겠어라고 판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정상 참작? 그것도 그렇고 위협적이죠. 요건 심리전이다. 소송에서의 심리전이다. 분명히 저희 방송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양 변호사님들께 두 분께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각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근데 막판에 되니까 갑자기 가지고 있으래. 가지고 있어야죠. 왜 또 씨야 씨는 어렵다. 있으면 좋은 거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조금의 고민이 되신다면요 절대 이 방송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여기 어느 분한테든 가세요. 더 왜냐하면 그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각서의 내용에 따라서 또 다르죠.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루뭉실하게 참고할 만한 내용인 거지
이것만 듣고 그럼 난 이혼해도 되겠다. 그럼 이거 가지고 소송 넣겠다. 이러시진 마시라는 거죠. 이 방송 보고 자가 판단하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것만 갖고 자가 판단해서 소송할 수 있으면 저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렇죠. 여기 열심히 대기 중이니까 궁금하시면 여기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각서가 뭐 효력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종류의 어떤 문서는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서 얼마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뭐를 줄 것인지 더 좋죠. 기한을 정해두면 이제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오 꿀팁. 기한 뭘 그렇습니다. 줄지 얼마 줄지 명확히. 오늘은 이 시간은 이 정도 얘기를 할까요? 진짜 주제와 다른 내용으로 한 4분의 3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방송도 그래요. 다른 방송도 그래. 자 오늘도 마지막으로 그림을 간단하게 한 장 재미있으라고 보여드리고 오늘 그림은요 진짜 재밌는 걸 자신합니다. 이 그림도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워낙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방송 넘어가세요. 이 코는 윌리엄 모가스라는 영국 화가의 그림 최신 유행의 결혼이라는 제목인데요. 제목이 최신 유행의 결혼이요? 저 때 당시에는 최신 유행이었던 거죠. 저 그림이 진짜 황당하게 요즘 이제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화가가 막장 드라마의 원조입니다. 이 그림은 원래는 5장의 연작인데 첫 번째 장인 거예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각서, 계약서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두 남자가 이제 사돈 집안이 될 사람들인데 맨 오른쪽에 있는 남자가 뭘 땅에 쭉 펼쳐놓고 있죠. 나뭇가지 같이는 보이는 게 뭐냐면 족보예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쭉 있는 거 족보예요. 족보. 저기 보면 나뭇가지처럼 있고 맨 위에 이제 기사가 서 있잖아요. 이제 유럽에서는 기사가 항상 짱이었으니까. 기사 집안이다. 우리는. 기사 집안이고 그때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키워왔다라는 거고 맞은편에 이제 앉은 사람이 이제 저 때 당시에 왜 최신 유행이라고 그러냐면 자본주의가 뜨기 시작하면서 신흥 경제력을 가진 신흥 부자들이 생긴 거야. 그래서 저 부자는 명예가 필요하고 귀족은 돈이 딸리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협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뭐에 쓰려고 하면 저 밖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있죠. 저희가 이제 새로 집 건물을 올리다가 이 귀족이 돈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건축비를 대충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회계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하고 야 그럼 지참금을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럼 야 좀 더 써라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양쪽 집안이 현실적인 얘기. 굉장히 현실적인 각서를 쓰고 있는 게 계약서를.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랑 신부 앉아 있는 사람이 신랑 신부가 될 사람들인데 누가 신랑이에요? 다리가 너무 이쁘다. 남자가 둘 아니에요? 할머니 아니에요? 저희 신랑이에요? 저때 유럽 의상들 보면 저 스타킹 많이 신었잖아요. 그렇죠. 펜싱복이 저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좀 맨 끝에 있는 게 신랑인가? 신랑 될 남자인 거죠. 근데 보면 그 옆에 신랑이 될 남자하고 신부가 될 여자가 딴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이미 저들도 애정이란 건 없고 어차피 정략 결혼이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해서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저 신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서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사람은 변호사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았어.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네가 결혼하면 어떠한 생을 살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4장의 그림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결국 저 신부는 저 변호사랑 바람이 나고요. 그럴 것 같았어요. 저 봐 눈빛이. 아니 그 다음 나머지 내화 때 쓰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에 다른 걸 써주시면 되니까 나름 다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잖아요. 변호사가 약간 웃고 있는 것도 같아요. 엄청 야비하게 생겼는데. 깜짝이야. 그리고 그 바람이 난 걸 또 남편은 또 술집에서 뭐 우리로 치면 뭐 룸사롱 같은 데서 이제 막 돈을 날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요. 결국 그래서 남편이 또 아내가 바람난 걸 알아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이던가 변호사가 죽이던가 해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둘 중에 하나 죽어요. 하나가 죽고 변호사가 죽나 보다. 그리고 남편은 사형을 당해요. 어머. 그럼 여자가 순식간에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이를 낳고 누워 있는 사진이 있는데 애기 아빠는 누구예요? 응? 애기 아빠는 변호사일까 남편일까 그건 모르는데 어머나. 남편의 아이인 게 거의 확실히 되는 게 아이의 얼굴에 매독 증상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술집 여자랑 놀던 남편이 술집 여자랑 놀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 스토리 인터넷 찾아보시면 윌리엄 호가스, 윌리엄 호가스 네, 찾아보시면 진짜 야 막장 드라마의 원조가 이런 거였구나 싶을 정도로 그림도 내분 너무 재밌어요. 네, 오늘 그 주제와 저희 콩가루와 딱 맞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재밌다. 오늘 그림 좀 약간 핫하네요. 핫해요? 그런데 되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래요? 네. 처음 보죠. 네. 나도. 자, 오늘은 완전 처음 봐. 네, 각서, 계약서, 효력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서류와 관련해서 김 변호사와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웃긴데요? 오늘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콩가루 몇 회였죠 아까? 7회 7번째 시간. 네, 오늘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